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입장문 투자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언론들은 난리죠. 야 봐라, 거래 멸종 상황이다. 거래 멸종 맞아요. 아파트 거래량 집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2008년 금융위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래 멸종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매도자가 많은 초대형 대단지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금매 간의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중소규모 단지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매머드급 대단지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고, 그런 매머드급 대단지가 많은 지역, 동남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가속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경기도 외곽 지역, GTX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30% 전후의 급락세가 나타나다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겠구나, 대출 규제가 풀어주면 거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기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방안 5보까지 나오게 됩니다. 9월 4일날 경제신문 두 곳에서 단독 보도를 냈죠. 그리고 나서 그 즉시 기재부에서 반박자로 관계부처 간 합의한 거나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바로 10억 초과 대출 규제 풀릴 것 같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쏟아진다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서 또 반박자를 낼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자, 대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죠. 현재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다. 거래량, 하락폭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이 국토부 정책을 결정하는 두 부처의 수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놀라운 언급을 했다는 거죠.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요, 9월 6일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요,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거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가 뭐냐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조금씩 하향시키면서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가 정책의 목표다 했잖아요. 그럼 일단 집값이 비싸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죠. 그럼 집값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물어봤더니 주택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현재 거래 절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봤더니 가격이 하향 안정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럼 현재 거래 절벽은 정책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시장이 비싸다고 판단해서 수요자들이 사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구체적인 수치로 집값 목표를 제시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다? 현재보다 10%가량 떨어뜨린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겨우 10%? 아니다. 이 10% 적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부분이죠. 그냥 현재 집값 수준에서 10% 하락으로 만족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예요. 공적 통계를 활용한다는 부분이죠. 이 매매 가격 지수로 10%면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변화 KB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 바닥 찍을 때까지 하락 통계상의 하락률은요 10%가 채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초급매 위주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실제 호가하고 진짜 팔려고 책정하고 내놓은 호가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거래가하고 평균 호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실제 가격은 고점 대비 20-30% 떨어졌는데 평균 호가는 실제 고점 대비 5에서 10%밖에 안 떨어졌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만약에 지수를 갖고 10% 하락한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에 급매 진짜 많죠. 고점 대비 20% 하락한 매물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계가 어떻게 반영하나 한번 보자고요.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2022년 1월 24일 날 105.4가 나와요. 한 5% 정도 빠졌을까요, 현재? 아니요. 현재 가격지수 104.6입니다. 수치상 0.75% 하락한 것으로 나와요. 대부분의 단지가 10% 전후로 빠진 건 기본이고 심하면 20%까지 빠졌지만 통계상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 하락이면 어느 정도 시기일까? 어느 정도 시기의 주택가격까지 떨어져야 될까요? 2022년 8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3.3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에서 10% 추가 하락을 얘기했으니까 92.9까지는 떨어져야겠구나. 그런데 92.9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2018년 2월 19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 상황이라는 거죠. 자, 2018년 2월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한번 보자고요. 서울 아파트 평당 2,44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한 8억 정도가 되죠.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와, 그러면은 30% 이상 빠져야 2018년 2월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해요. 국회 출석해서 서울은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 수준이다. 이 PIR이 일반적으로 10배가 넘어가면 버블이 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금융위기 전에 8배였고 금융위기 이후에 10배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언론에서 18배인 PIR이 8배가 되려면 집값이 55% 하락해야 된다. 원 장관이 집값을 45에서 5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 반토막 밀어붙이는 윤정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부동산 시장이 그 기준금리, 현재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금리 영향을 무시하고 정부 규제로 컨트롤될 수는 없지만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시장의 안전판을 바치는 규제 완화가 생각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죠.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에서는 화끈한 규제 완화를 기대했죠.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규제 완화했던 거 보면 시장이 열을 기대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2, 3 정도밖에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예 건들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이명박 정부 초창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10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 금지 풀어주는 거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대신 조정지역 해제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조정지역 해제를 어디를 해줄까요? 당연히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 규제 완화 추가 진행을 하겠죠. 주로 지방지역이 될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집권 초기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였어요. 그래서 지방 미분양 맞는 사람들한테 약간 세제적으로 혜택을 줬죠. 그걸 안 하게 되면 건설업계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방어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270만 원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2023년까지 15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고 밝히고 2022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처음에 지방 지역의 규제 완화해주고요, 공급정책 보금자리 주택 사업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집값이 30%에서 40%까지 하락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 집값은 침체됐는데 규제 완화를 안 해주고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자가 기존 주택 살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간절하게 원하는 부동산 규제는요, 내년에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 부동산 시장 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 전통적인 비수기에 입주 물량과 고금리가 같이 겹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주택가격이 많이 급락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시장을요, 규제를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금리와 전세를 기준으로 접근 시점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가격 본격적인 조정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 집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주택이 저렴하게 나왔을 때 만기 시점에 적절하게 매수하는 거 올해보다는 내년부터는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매수해도 충분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분양을 잡으시면 됩니다. 대폭락에서도 살아남는 분양 내년 초에 많이 쏟아진다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로또 분양에 여러분들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